SR타임즈 심우진 기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그 앞에서 이제 나르코스 같은 해외 작품 얘기도 좀 하셨는데 저는 보면서 이제 이창동 감독님 초록물고기를 처음 봤을 때와 좀 비슷한 그런 몰입감과 좀 재미를 좀 느꼈어요. 와우. 예, 그래서 송중기 배우님 연기하신 그 쿠키 캐릭터 같은 경우는 좀 뭐 이렇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초록물고기 그 한석규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막둥이 모습도 약간 겹쳐 보였거든요. 그리고 뭐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로맨스 요소가 좀 빠져서 좋았습니다. 그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. 이게 감독님께서 이 작품에서 이제 각본 연출 작업을 하시면서 그 어떤 부조리함, 뭐 욕망, 허무함 같은 드라마 요소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이 영화가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관객분들께 이런 부분에서의 그게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좀 중점을 두고 어떤 작업을 하신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신지 궁금하고요. 그다음에 각 밴분들께는 이거 관련해서 각 캐릭터의 부조리함이라든지 욕망 이런 관련해서 좀 특성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몰입감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연기에 좀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를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사실은 배우들에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제 첫 쿠키의 이미지는 막둥이였습니다. 그런데 이 역할을 준기 씨한테 제안을 하고 준기 씨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준기 씨 자체를 봤는데 한석규 선배가 연기한 막둥이하고는 송중기라는 그 인간 자체의 기질이 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.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여리여리한 느낌에서 표독해지는 어떤 느낌이었다면 저는 준기 씨가 연기하는 그 어떤 세월 안에서의 변화는 그러니까 송중기라는 배우는 그 유약해 보일지도 모르고 부드러워 보일지도 모르는 그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강단 있고 영화 속의 작은 박사장의 대사처럼 무대뽀 같은 면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 약간 뭐 일종의 그 똘끼 도라이 같은 태도 그런데 젊은 어린 뭐 이런 느낌들을 10분 살려주면서 저는 다른 느낌 내가 처음 상상한 것과는 다른 느낌 그런 식으로 풀고 가는 송중기를 보는 게 되게 흥미로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이창동 감독님의 작품 중에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. 그 영화가 보면 사실은 되게 긴 시절의 이야기거든요. 우리가 세월을 거꾸로 갔던 것을 기억할지도 모르겠지만 긴 시간의 어떤 그 시간의 단면을 잘라서 그 시절의 어떤 가장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월을 점프를 해도 굉장히 몰입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연대기 영화의 어떤 저한테는 좋은 레퍼런스였습니다. 근데 이 영화 안에서도 각기 다른 시간대에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다뤄내고 그 사건 안에서 모든 인물들이 변화되고 이렇게 관계도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파국이라면 파국 혹은 뭐 마지막 그 성장이라면 성장 뭐 이런 것까지 가는 과정들에서 저 영화가 나한테 좋은 예가 되겠구나 뭐 그런 종류의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요.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집중했던 건 이게 좀 지금 관객들한테 걸맞게 뭔가 필요 이상의 설명들 그런 어떤 이렇게 장황함들 이런 것들 없이 점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했어요. 교차 편집과 몽타주와 점프 컷들을 많이 사용했고요. 그것이 이 세월이 점프하는 것하고도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의 내용과 형식이 그런 식으로 맞춰내는 것도 되게 흥미롭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작업했습니다. 캐릭터 준비할 때 저한점 둔 거 물어보신 거죠? 네. 저는 처음은 굉장히 평범했으면 했습니다.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에 있을 법한 IMF 때 좀 고난의 길을 겪은 그런
가정의 아버지였기를 바랬고, 그 다음에 그 이제 쿠키가 변해가듯이 반대쪽으로 이제 그 아래쪽으로 제가 끌어들이면서 오히려 쿠키라는 캐릭터가 포커스가 훨씬 많이 갈 수 있게 하려면은 그 해외에서 홈리스 분장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? 한 2kg를 뺄까? 뭐 이런. 그래서 극지점에서 그게 도움이 될 게 뭘까?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.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작은 박사장은 조금 더 롤이 좋은 매력 있는 캐릭터였었어요. 근데 몇 번의 시나리오의 과정의 거침을 통해서 어떻게 되게 대단히 제한적인 어떤 큰 기능으로 묶여가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. 좀 슬픈 감정도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작품을 해야만 했었어요. 왜냐하면 작품이 너무 매력이 있었으니까. 그래서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난 지금 심정은 대단히 이상한 마에스트로 하나가 엄청난 억제력을 갖고 대단한 곡을 만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. 조금 저한테 일찍 힌트를 주셨으면 제가 좀 더 무언가를 열심히 해봤을 텐데 그걸 눈치채지 못한 변변찮은 제 실력이 좀 부끄럽고요.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네. 배우라는 직업으로 산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여전히 후회합니다. 뭐 할 때마다 왜 그때 저렇게 했지? 왜 이렇게 했지?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머릿속에서 뭐 계획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뭘 했던 연기들이 늘 그랬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이 영화 안에서는 제가 했던 역할은 그런 크고 작은 저의 성공과 실패의 것들이 담겨 있겠죠. 하지만 그거 역시 지난 시간 동안의 저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. 이 인물을 저는 결코 뭐 대단한 뭐 보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고 단지 한 세대가 교체될 때 그 교체 시기에 마지막 파고는 약간 높게 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고요. 하여튼 31일이 기대됩니다. 궁금하고요. 네. 네,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키를 좋아하게 되는 포인트를 제일 중점으로 뒀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쿠키는 10대 후반부터 30대를 연기하지만 저는 30대부터 40대를 연기하거든요. 그래서 그 3년 후 나올 때 보면 약간 배가 나와 있어요. 예. 체지방을 그 30대 때는 8%에서 40대 때는 16%로 조절을 하는 피나는 노력을 또 했었습니다. 각자만의 집중했던 부분을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집중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영화상에는 이제 조금 편집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보시지는 못했겠지만 제가 이제 스페인어를 하는 씬들이 꽤 더 있었습니다. 사실 저는 제가 좀 집중했던 부분은 스페인어였던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이제 쿠키가 물론 변화하는 과정이 중점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잘 보이려면 저는 쿠키가 콜롬비아에 정착했을 때 제대로 정착했다는 그 모습을 관객들을 설득을 해야지만 쿠키가 변하는 과정이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콜롬비아에서 그 스페인어를 좀 더 자연스럽게 잘하고 싶은 욕심이 컸었고요. 현지 배우분들하고 연기를 할 때 그냥 대사만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좀 적절하게 제가 시의적절하게 애드립도 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컸어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감사하게도 어렵긴 했지만 되게 저는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굉장히 재밌게 느꼈어서 더욱더 욕심이 났었던 것 같고 네, 그 모습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